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강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록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기록 얘기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들께 지혜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 선생을 하니까 강의가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강의가 저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자녀를 상대로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습관이 아주 나쁜데 고쳐주지 못해서 아주 복닥거리는 집 많죠. 아침에 스스로 못 일어난다든지, 잠 안 자고 게임을 계속 한다든지, 옷을 아무데나 휙휙 벗어 던진다든지, 또 심지어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거 아이 키우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애들이 그럴 때는 정말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 밉고 아주 다루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당연히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야단도 치고 결국은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찌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그거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꼭 기억한답니다. 제가 정말 고백한데요, 저 나쁜 아빠였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뭐 잘못하면 제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지난 일이거든요. 지금 27살이니까요. 근데도 우리 큰아이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날 때린 건 정말 나빴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미 제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후회가 너무 막급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아이를 때리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부모가 아이에게 강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제가 하지만요, 집에서 아이한테 강의를 할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2학년 때인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또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2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인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초딩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던 데다가 우리 작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니까 그 작은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서 그냥 냉큼 수락을 하고 학교에 가서 인권 강의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세계 인권 선언 이런 등등 재미없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짧게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남한테 좋은 일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면 너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얘기 되게 깊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끝날 때쯤 되니까 서로 자기가 한 착한 일을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 아닐까요? 이런 약간의 깨달음 같은 걸 얻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자화자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대성공이었어요. 그때 15명 안에 당연히 제 둘째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요, 제가 집에서 제 두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가 교수로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지금은 유치원 등에서 학부모들한테 일일 선생님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등에서도 여러 찬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찬스를 잡으셔서 강의 기회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 자녀들에게 강의를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말대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 이제 강의할 시간이에요, 시간들 지켜서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요,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신나하면서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피식거리거나 싫다고 막 거부하면 이거 되게 힘들겠죠.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쩌냐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연히 이제 뭐 대가를 써야죠. 외식, 뭐 학용품 이런 거를 거세요. 잔소리 줄이는 길인데다가 아이와 맨날 전쟁하는, 이런 전쟁을 피해가는 첩경이잖아요. 좀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외식도 그냥 외식하시지 말고요. 시내에는 좀 비싸니까 교외에 인터넷에 뒤져보면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인데요. 꽤 싼 데가, 좋은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같이 가는 거 해보세요. 이거 스카이 라운지 연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거 엄청 좋아한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실 게 제목 정하기예요. 어떻게 정한다고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경험으로 예든 거 있죠? 인권 이런 거 주제로 하실 수 있고요. 뭐 더 철학적인 것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 이런 실용적인 것도 있고요. 또 뭐 동네 도서관 나만의 책방으로 만들기, 뭐 일기 쓰기의 10가지 장점, 뭐 실용적인 주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 다음 과제는요, 당연히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은요 40분 정도가 딱 적당해요. 중학교 들어가면 이거 1시간 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중간에 10분 정도 꼭 쉬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강의의 안내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고를 미리 해둬야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런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형식을 딱 갖춰서 하면요, 자기를 어른 대접한다고 되게 이렇게 뿌듯해요. 그리고 강의를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관찰하게 되는 거죠. A4 용지 2장 정도의 출력을 해가지고요, 하나는 거실에 붙여놓으시고요, 하나는 부엌 식탁 쪽에 붙여놓으세요. 적어도 3일 전, 이틀 전 정도에는 안내지를 꼭 붙여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 보이지? 응, 이틀 후에는 우리 강의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 자료가 있으면 좋기는 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타이핑을 쳐서 키워드만 띄엄띄엄 넣어서 강의의 개요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출력한 걸 나눠준 거죠. 뭐 시간이 있으시고 좀 더 정성스럽게 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PPT 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보드판이에요. 이거 없으시면 좀 사세요. 강의라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보드판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판서하면서 하잖아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으면서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큰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말은 반드시 존대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들으면서 애들이 장난도 좀 덜 치고요, 진지하게 듣습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아이들을 필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필기하면서 듣는 것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종이 한 장, 그거는 이제 제 강의의 요약지를 나눠주고요, 거기에다가 A4 용지 한 장 빈 거를 줬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필기를 좀 하게 하고요, 하단에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나 앞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거나 이런 얘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강의를 하시면서요, 또 하나 생각하실 거는 물어보는 기법을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한다고 치면요, 뭔가를 쓰면서 하면 더 잘 외워지는 그런 경험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별 경험이 없어도 그 아이가 애써서 그 비슷한 걸 막 찾아가지고 자랑하듯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효과 만점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침에 막 민기적거리고 해서 학교 보낼 때마다 막 고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든지, 아침 1시간과 하루의 기쁨이라든지,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면 습관을 고쳐가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한 다음 날 아침쯤에요, 넌지시 애한테 물어봐요. 야,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렇게. 아직 강의 효과가 남아있을 때라서 그럴까? 뭐 이렇게 하고 쉽게 수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수긍을 해주면 벌칙, 상금 이거 걸고 습관 고치기에 돌입을 해보는 거죠. 이거 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아이와 합의해서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강의를 잘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죠. 일단 새해부터 2020년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수록 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쉽게 지치지 마시고요. 세게 하는 분은 월 1회도 합니다. 저는 분기별 1회를 권합니다. 자녀들에게 주기적으로 강의하는 시도를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1. 주제 제목을 정한다. 기억나시죠? 2. 시간을 정한다죠. 3. 2, 3일 전에 강의 주제를 출력해서 예고한다. 4. 한쪽짜리 혹은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만들어서 나눠준다. 5. 강의 시간은 초등 40분, 중등 이상이 되면 좀 더 길게 한다. 6. 판서를 할 준비를 해두고 키워드를 써가면서 강의한다. 질문을 해가면서 참여를 끌어낸다. 이게 7번째죠. 8.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 필기하면서 듣게 하고 끝나면 바람등을 정리해서 쓰도록 한다. 자녀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성공담과 실패담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신 이 성공담과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잘 안 되거나 해도요, 댓글 남겨주세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셔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